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이런 바람은요, 특히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더 그런데요. 사실 대학에 관한 결정은 인생에 있어서 내리게 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결정 중에 자녀 스스로가 처음으로 내리게 되는 결정이고, 이 결정이 자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클 것입니다. 이런 대학에 관한 결정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은 바로 전공에 대한 결정이죠. 물론 요즘에야 옛날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특정 전공만을 요구하거나 특별히 반대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대부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학년 학생들과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대학 진학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막상 가서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은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라고는 합니다. 물론 미국 대학 지원 시 반드시 전공을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학생 스스로가 어떤 전공을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계획이 있다면은 대학 지원 과정에서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대학을 찾아서 지원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부모들은 이전에 한국이나 미국에서 대학을 그리고 직업을 가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직업이 그리고 그 직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공에 대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부모로서 어떻게 전공에 대해서 도움을 주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또한 도와주어도 선택을 못할 경우에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하기 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공을 못 정한 자녀에게 부모로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마다 규정이 다 다릅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대학에 들어가서 1, 2년간은 전공을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 의견은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전공을 고려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전공을 일찍 정하면서 생기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로 학생이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미리 아이디어가 있다면요, 고등학교 때 해당 분야와 관련된 과목들에 대한 수업과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즈 등 프로필을 좀 더 이상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전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 당연히 과학 과목 수업을 듣고 앱 개발 클럽이나 관련 경시대회 등 컴퓨터 관련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에 좀 더 일찍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대학에 가서 무엇을 전공할지에 대한 그 결정을 빨리 내릴수록 그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다방면에서 미리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전공을 정한 경우 대학 지원을 위한 대학 포트폴리오 작성 시 적합한 대학을 찾는 시간을 훨씬 줄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 리스트를 만들 때 전공을 미리 염두에 둔 경우에는요, 그 전공 프로그램이 우수한 대학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 기준들을 고려해서 지원 대학 리스트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리스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 중에는 대학 지원서 접수 전까지도 전공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전공을 정하지 않고 지원하는 undeclared major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최소한 대학 1학년이 끝나기 전에는 전공을 정할 수 있도록 자녀를 설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요, 공부의 범위를 좀 줄여가는 게, 구체적으로 줄여가는 게, 좁혀가는 게 중요한데요. 각 전공들은 졸업에 필요한 필수 과정들이 있게 마련이고, 전공 정하기 전까지는 제때 졸업하기 위한 이러한 과정들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내에 정상적인 졸업을 하고 싶다면 원하는 전공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가능한 한 빨리 알아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전공을 빨리 정하는 것이 나중에 정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건데요. 물론 자녀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뭐 속으로는 모든 부모가 했으니까 해봤을 테니까 당장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뭐 부모님들의 희망사항이지 자녀들 생각도 아니고 사실 뭐 부모가 원하는 전공을 우리 아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차분하게 물어보기로 하고 나는 의사, 변호사 이런 거 절대로 바라지도 않아. 너 하고 싶다는 거 하면 돼. 그러니까 말해봐봐. 무슨 전공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도 몰라. 라는 대답이 나오기 일쑤고요. 사실 아이들에게 적절한 조언과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도 대학 전공들에 대해서도 뭐 하도 복잡하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아이들에게 뭐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라는 말만 남겨놓고 후퇴하기 일쑤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학생과 처음 상담 시에 그 전공에 대한 질문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데요. 저희 경험상 이러한 방법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전공으로 고려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루 날을 잡고요. 자녀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엑스트라 커리큘러나 취미활동, 학교 수업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과목 등 현재 아이가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어떤 특정 분야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엑스트라 커리큘러로 그 디베이트팀, 토론팀에 있으면서 모의법정이나 모델 유행 같은 활동을 하고 있고 영어나 역사 등 인문학 과목을 좋아한다면은 아무래도 정치학이나 법학 쪽의 전공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아이들은 전공 프로파일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없어서요. 본인은 관련 활동이나 관련 분야 활동이나 수업을 계속 듣고는 있는데 그 분야를 좋아하거나 잘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 범위를 줄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 과목을 택할 시에 다양한 분야를 접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자녀분이 대학 전공이나 장래 희망 등에 대해서 아무런 감도 못 잡고 있는 경우라면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 과목들을 들어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렉티브 과목들 중에는 독특한 과목들이 가끔가다 있는데요. 그런 과목들을 수강해 본다든가 각기 다른 다양한 클럽에 가입해 보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쪽이 되었든 학생 스스로가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분야에 끌리는 경향이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 강의를 직접 들어보게 하는 건데요. 만약 부모님들과 자녀의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집 근처 인근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어렴풋이 전공을 정했다고 말하는 학생들조차 그 전공에서 어떤 과목들을 수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수업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종류의 수업들인지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한 경우들도 많고 심지어는 실제로 대학에 가보니 본인들이 상상했던 수업과는 전혀 다른 수업 내용에 크게 당황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 강의를 직접 들어보게 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요. 아이들은 그들이 배우게 될 과목과 그것이 장래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대략적인 느낌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요즘에는 각 고등학교들이 듀얼 크레딧이니 해서 인근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오후나 주말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여러 프로그램을 내놓고 독려하고는 있지만요. 그럼에도 시간이나 거리상 그 여건이 안 맞거나 한국에 계시는 유학 지망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회를 얻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래도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서요. 집에서도 이러한 대학 강의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edx.org 같은 사이트는요.
세계 유명 대학들의 강의를 전공별로 분야별로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무료로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련 업계 전문가의 만남을 주선해 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친구나 지인분들 중에서 자녀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분야에 계신 지인이 계시다면요, 가벼운 만남을 부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도 사실 그 생각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분야에 관련된 사람과의 만남은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녀가 고려 중인 미래의 길을 이미 걷고 있는 사람과의 개인적인 만남은요, 자녀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도움이 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길을 가고 싶다고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그분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요. 또 인턴십이나 바운티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죠. 이러한 부모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서 접수 시까지 전공을 못 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아이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듯 보여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주위만 둘러봐도 20대 후반 내지는 30대가 되어도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원서 접수 시까지 전공을 못 정했다 하더라도 방송 시작 부분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Undeclared Major 같은 걸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Undeclared Major로 지원한다는 것은요, 입학 후에 몇 학기 동안은 다양한 과정의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구체적인 전공을 천천히 정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듯 Undeclared Major로 지원한 경우 대학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직 확신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고려를 하고 있는 전공들을 제공하고 있는지와 또한 다양한 전공들을 제공하는 학교들을 위주로 지원 대학 리스트를 만드시는 게 좋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런 Undeclared Major 지원 방식이 최종적으로 대학 학위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대학에 있는 동안에 원하는 전공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때 정한 전공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어 하는, 확신을 못하겠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조언을 드리자면은 100% 확신이 안 된다고 해서 나 지금 정한 게 대학 가서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공을 정해서 대학을 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공을 바꾸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 대학생들의 80% 이상이 입학 때 정한 전공이 졸업 때 실제 받는 전공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공을 바꾸는 것은 미국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보편화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요, 어떤 전공이든 그 전공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대부분 가능하지만 새로운 전공으로의 진입은 100% 전부 다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준비해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전공을 바꾸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요, 기존 전공을 그대로 이수하면서 새로이 관심 가는 분야의 공부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더블 메이저나 마이너로 진행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공은 가능한 한 빨리 정하는 게 좋고 부모로서 자녀들이 전공을 정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현실은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전공은 대학 가서 정하거나 바꾸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본인이 가장 많이 하게 되고요. 최종 결론은 결국 자신이 해야 한다는 걸 학생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이야 늘 있는 거겠지만 어느 정도 조언을 해준 이후에는 자녀를 믿고요.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도 부모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